믿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유독 사랑하고 동경하는 러시아에서 여성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빈 깡통으로 문화예술 수준을 후진국가라고 편견과 오만함이 가득 찬 러시아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불가피한 이유로 한국으로 딸과 함께 이주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에게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지금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시청자 여러분, 1초도 안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스크바에서 온 나타샤입니다. 모스크바의 창가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도시가 평화로워 보이고 있었죠. 차가운 바람을 피해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가는 사람들을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딸 올가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도 우리 아파트는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곳에서 꽤 중요한 미술 평론가였어요. 하지만 그건 모든 일이 있기 전이었죠. 전쟁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모든 것이 바뀌기 전이요. 엄마, 이 수학 문제 좀 도와주실래요? 올가가 눈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물었어요. 아이는 아빠를 너무 닮았어요. 잠시만, 나는 다시 창문 쪽으로 돌아보며 말했어요.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모든 게 변해버렸어요. 내 남편은 영원히 사라졌고 날이 갈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분쟁에 휩쓸려갔죠. 예술 평론가로서의 내일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갤러리들은 문을 닫고 있었고 예술가들은 떠나고 있었죠. 그리고 돈이라곤 우리에게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서 핸드폰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 년 전에 가입했던 온라인 예술 포럼에서 또 메시지가 왔네요.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 러시아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한다는 글들이 더 많아져 있었어요. 한국이라니. 대학에서 한국 미술을 공부했던 때가 생각났어요. 밝은 색상들, 섬세한 패턴들. 하지만 난 항상 한국 문화가 표면적인 아름다움만 있고 그 밑에는 깊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저 반짝이는 기술과 팝 음악뿐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폭탄이 매주 더 가까이 떨어지고 식량을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국조차도 가능한 탈출구로 보이고 있었어요. 더 많은 메시지를 스크롤하다가 모르는 이름에서 멈췄어요. 김민석. 그는 서울에서 예술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 비평 글을 읽었다고 했어요. 그의 메시지는 제가 느끼는 감정에 비해 너무 밝게 들렸어요. 서울의 예술 현장은 당신 같은 목소리가 필요해요. 여기서는 전통 예술과 새로운 기술이 당신이 흥미롭게 느낄 만한 방식으로 만나고 있답니다. 거의 메시지를 삭제할 뻔했어요. 그가 진정한 예술 비평에 대해 뭘 알겠어요? 상실감에 대해서? 러시아 예술 전통의 무게에 대해서? 엄마,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올가가 이제 내 옆에 서서 물었어요.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내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냥 한국에서 온 사람이야.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려고 하며 말했어요. 한국이요? 그녀의 눈이 관심으로 커졌어요. 엄마가 예전에 한국 그림 보여주셨잖아요. 산과 호랑이가 있는 거요. 정말 거기 갈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희망이 나를 놀라게 했어요. 우리 둘 중 누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느꼈던 게 언제였지? 그날 밤 올가가 잠든 후에 나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비자 정책을 읽어보고 서울 미술관 사진들을 보고 그곳으로 이주한 다른 러시아인들의 이야기를 찾았죠.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마다 내 저항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간 존경해온 러시아 예술가 스베틀라나가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녀는 그곳에서 성공적인 전시회를 열고 있었어요. 그녀가 할 수 있다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올가의 부드러운 숨소리 외에는 아파트가 조용했어요. 우리 책장에는 여전히 예술 서적과 러시아 문학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벽에는 여전히 내 남편이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과거 삶의 조각들이었어요. 정말 이것들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을까? 이렇게 다른 나라로 올가를 데려갈 수 있을까? 언어도 통하지 않고 내가 항상 문화가 피상적이고 상업적이라고 생각했던 곳으로. 하지만 그때 멀리서 폭발음이 들리고 불빛이 깜빡였어요. 올가의 방에서 그녀는 잠에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반쯤 비어버린 우리 아파트에 서 있었어요. 문 옆에는 2개의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고요. 대부분의 물건들을 팔았어요. 그 돈은 우리가 새 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올가는 가장 좋아하는 곰 인형과 소중한 물건들이 담긴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그녀가 물었어요. 응, 나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더 나은 것을 찾는 과정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야. 우리가 옛 삶의 문을 닫으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건 일시적인 거라고 말했어요. 러시아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지 집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부를 뒤로하고 떠나고 있었어요. 택시 운전사가 우리 가방을 도와줬어요. 공항이죠? 그가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올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인천이요, 내가 말했어요. 한국으로 갑니다. 해시태그 챕터 이 문화의 문턱을 넘다. 인천공항의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내 감각이 모두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밝은 불빛이 눈을 아프게 하고 있었고 낯선 소리가 귀를 채우고 있었죠.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말하며 사람들이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어요. 올가의 작은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이 낯선 물결에 그녀가 휩쓸려 갈까봐 두렵기도 했거든요. 가까이 있어 그녀에게 속삭였어요. 모든 것이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피상적이었죠. 번쩍이는 바닥은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고 디지털 화면들이 곳곳에서 번쩍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공기 냄새도 달랐어요. 소독제와 낯선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죠. 민석 씨가 수화물 찾는 곳에서 우리를 발견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는데 프로필 사진과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키가 크고 세련된 안경을 쓰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를 하고 있었죠. 그의 친근한 눈빛이 나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타샤 씨와 올가. 그가 살짝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는 묻지도 않고 내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우리를 자신의 차로 안내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도시가 내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마치 해석할 줄 모르는 그림처럼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한글이 적힌 다채로운 간판들이 저녁 불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민석 씨가 예술거리와 유명한 랜드마크들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지만 나는 반쯤만 듣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겉모습이야. 여기엔 진짜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새 아파트는 작지만 깨끗했어요. 조그만 부엌과 화장실, 그리고 올가와 내가 함께 잘방 한 개가 있었죠. 민석 씨가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내일 와서 동네를 안내해드릴게요. 그는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오늘 밤은 푹 쉬세요.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올가는 금방 잠이 들었고 내 옆에서 부드럽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난 잠이 안 와서 깨어 있었어요. 이 낯선 도시의 이상한 소리들을 듣고 있었죠.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리고 근처에서 누군가 큰 음악을 틀고 있었어요. 내 마음은 모스크바, 우리의 옛살, 우리가 뒤에 남겨둔 모든 익숙한 것들이 그리워 아파하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새로운 도전들이 찾아왔어요. 난 스토브의 버튼들을 읽을 수 없었어요. 샤워기도 다르게 작동했고요. 심지어 이 한국 전기주전자로 차를 끓이는 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올가는 내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도우려 했어요. 엄마, 민석 아저씨한테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어볼까요? 그녀가 제안했어요. 날이 지나 주가 되었어요. 매일이 새로운 시험을 가져왔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한글 자모는 내 뇌가 풀 수 없는 퍼즐 같았어요. 말을 해보려고 하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너무 공손하게 미소 지었죠. 음식은 이상한 맛이 났어요. 너무 맵거나 너무 달았죠.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는데 표지판도 읽을 수 없었어요. 간단한 심부름조차 산을 오르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민석 씨의 갤러리 행사에서 스베틀라나를 만났어요. 그녀도 러시아인이었지만 나와 달리 이곳에서 행복해 보였어요. 그녀의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들렸고 마치 평생 알고 지낸 것처럼 현지 예술가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조용한 순간에 그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곳에서 집처럼 느낄 수 있죠? 스베틀라나는 대답하기 전에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한국은 노력에 보답해요, 나타샤. 배우고 조금 변화할 의지가 있어야 해요. 이곳의 기회는 진짜예요. 하지만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찔렸어요.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르니까요. 방 건너편에 있는 올가를 지켜보았어요. 벌써 한국 아이들과 놀고 있었고
마치 해변에서 알록달록한 조개 껍데기를 줍듯이 단어와 문구들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녀는 물건을 가리키며 한국 이름을 말하고 있었는데 발음이 나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민석 씨는 뜻밖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는 우리를 박물관에 데려가 한국 미술사를 설명해 주었고 내 글쓰기 아이디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도와주었어요. 내 전시 제안서가 거절됐을 때 그는 조용한 카페에서 나와 함께 앉아 있었죠. 당신의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편견의 렌즈를 통해 한국을 보는 것을 멈춰야 해요. 더 깊이 봐야 합니다. 그날 밤 나는 평화롭게 자고 있는 올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불과 몇 주 만에 그녀는 한국어를 많이 배웠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새로운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시도하고 있었죠. 그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왜 이곳에 이렇게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걸까? 어쩌면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내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창문을 열고 서울을 정말로 바라보았어요. 잘못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요. 멀리 있는 산들, 오래된 사찰과 새 건물들이 섞여 있는 모습, 어디서나 마찬가지인 희망과 걱정을 안고 일터로 서두르는 사람들. 내 노트를 꺼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것은 매우 넓은 문턱을 넘는 첫 번째 작은 걸음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챕터 3 내면의 시련. 올가와 내가 한국에 온 지 6달이 지났어요. 우리의 작은 아파트는 이제 덜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가장 맛있는 빵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복잡한 세탁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배웠죠. 올가는 날이 갈수록 한국어를 더 많이 말하고 있었어요. 웃는 일도 더 많아졌고요. 오늘 아침 한 이메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작은 갤러리에서 러시아와 한국 미술에 대해 글을 써달라고 했어요. 그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요. 이건 다시 미술 평론가가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다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기회였죠. 작은 부엌 테이블에 노트북을 펴놓고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서울의 불빛들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난 오랫동안 한국 미술이 그저 예쁜 색상과 깊은 의미 없는 완벽한 선들릴 뿐이라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그게 공정한 걸까? 그게 사실일까? 글을 쓰기 전에 더 많이 배우기로 했어요. 다음 날 민석 씨의 예술 공간에 갔죠. 한국 미술사에 관한 책을 요청했을 때 그는 놀란 것 같았어요. 정말요? 한국 미술을 공부하고 싶으세요? 안경 너머로 그의 눈이 커졌어요.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이 글을 위해서요. 그는 책으로 가득 찬 책장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일부는 영어로, 일부는 그림이 있는 한국어로 되어 있었죠. 책 더미를 집으로 가져와서 읽기 시작했어요. 올가가 자는 동안 밤마다 수백 년 전의 한국 그림들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조심스러운 분놀림, 단순한 산 풍경에 숨겨진 의미들에 대해 배웠죠. 내가 사랑하는 러시아 대가들처럼 삶과 자연에 대한 감정을 그린 예술가들에 대해 읽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내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이 한국 예술가들은 단지 예쁜 그림을 그리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인간이 되는 것, 자연,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샤갈처럼, 칸딘스키처럼요. 한 그림은 연한 배경의 단순한 매와 가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비어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 몇 개의 선에 담긴 힘, 예술가가 어떻게 그렇게 적은 것으로 강력한 무언가를 만들었는지 보고 있어요. 그림보다는 시를 떠올리게 했어요. 마감일 전날 밤 내가 쓴 글을 보았어요. 단어들이 잘못된 것 같았어요. 공허했죠. 똑똑해 보이려고 큰 단어들과 복잡한 아이디어로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솔직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지우고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열린 마음으로 썼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에 대해 썼죠. 한국 미술이 나를 놀라게 한 방식에 대해 썼어요. 여전히 비평가의 눈으로 러시아와 한국 예술가들이 어떻게 다르게 감정을 표현하는지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 접근법 모두에서 가치를 보고 있었어요. 글이 발표되자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한국 미술 잡지에서 인터뷰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내 아이디어를 신선하다와 통찰력 있다고 불렀어요. 잠시 동안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 더 중요한 무언가가 변했어요.
비 오는 어느 일요일 민석 씨가 올가와 나를 전통차 의식을 보러 데려갔어요.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여성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 손의 모든 움직임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았고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죠. 그녀가 천을 조심스럽게 접고 물을 따르고 잔을 내놓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큰 감정, 극적인 표현을 중요시해요. 여기서는 의미가 작고 완벽한 움직임 속에 숨어 있어요. 다르지만 덜 깊지는 않았어요. 그 주 후반에 대학에서 열린 미술 토론에 참여했어요. 한국인 비평가가 현대 작품에 대한 내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내가 완전히 놓친 문화적 상징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예전의 나라면 논쟁했을 거예요. 내 견해를 방어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했겠죠. 대신 난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런 관점은 생각해보지 않았네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입안에서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또한 옳게 느껴졌어요. 내 안에 있던 단단한 무언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 니콜라이에 대한 꿈을 꿨어요. 우리는 러시아 그림이 한국 그림으로 변하는 박물관을 걷고 있었어요. 색상들이 서로 번지고 스타일이 섞이고 있었죠. 그는 소용돌이치는 색상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내게 미소 지었어요.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가슴에는 가벼움을 느끼며 잠에서 깼어요. 그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고통이 덜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전에는 상처만 있던 곳에 이제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어요. 서울의 아침빛을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아름다움의 순간, 연결의 순간을 담고 있었어요. 내 편견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마치 봄에 녹는 얼음처럼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었어요. 올가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싸움은 이 새로운 나라나 그 문화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장 힘든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벽들, 더 깊이 보지 않고 내린 판단들과의 싸움이었죠. 진정한 시련은 한국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어요. 변화의 날을 여는 것이었어요. 올가와 내가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 나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미술에 관한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한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죠. 러시아와 한국 미술 스타일을 비교하는 여러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좋아해 주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러시아 구성주의 요소와 한국 전통종이 기법을 섞은 작은 콜라주 작품들이었죠. 어느 날 아침 민석 씨가 내 작은 작업실에 들렀어요. 한동안 내가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한국과 싸우는 대신 춤을 추기 시작했네요. 그가 말했어요. 가위를 손에 든 채 잠시 멈춰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내 주변에 쌓아 올렸던 벽들이 하나씩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보상은 뜻밖의 찾아왔어요.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한국 문화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민석 씨는 바로 다음 날 신청 서류를 가져왔는데 그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 여권이 있으면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쉽게 여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설명했어요. 러시아 예술가들을 이곳에 초청해서 문화관에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요.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러시아 여권을 만져보았어요. 이 작은 책자가 오랫동안 내 정체성의 일부였어요. 한국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내 자신의 일부와 작별을 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나일까? 나는 소리 내어 궁금해했어요. 더 온전한 당신이 될 거예요. 민석 씨가 간단히 말했어요. 빼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거죠. 그날 저녁 올가도 자기 생각을 보태주었어요. 내 딸은 이제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가끔은 내가 그녀에게 통역을 부탁할 정도였어요. 그녀는 학교에 적응하고 친구들을 사귀고 아이들만이 가능한 열린 마음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엄마, 위대한 예술은 국경을 넘어선다고 가르쳐 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시민권 취득 과정은 나를 돌아가게 하는 길이 되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매 단계마다 예전 삶에서 어떤 부분을 간직하고 싶은지, 어떤 부분을 버릴 준비가 되었는지 생각하게 했어요. 언어 시험은 내 생각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강요했고, 문화 지식 시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보여주었어요.
이 기간 동안 예술 컨퍼런스를 위해 싱가포르로 여행을 갔어요. 한국 여권의 힘을 직접 경험했죠. 얼마나 쉽게 다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지, 얼마나 존중받는지 말이에요. 다른 외국인들이 긴 줄에서 기다리는 동안 빠른 입국줄에 서 있으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죄책감과 감사함이 동시에 느껴졌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올가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녀는 우리 옆집 할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섞어 말하며 함께 웃고 있었어요. 내 딸은 내가 쌓아온 어려움 없이 두세 개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내가 너무 깊게 생각했나 봐. 서울로 돌아와서 스베틀라나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녀의 갤러리 근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고 찻잔에서 나오는 김이 우리 사이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군요. 한국 시민권을 갖는다고 러시아 영혼이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차원이 더해지는 거죠. 최근 콜라주 작업에서 생긴 작은 종이 상처들이 남아있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이 손들은 한때 피상적이라고 생각했던 미술에 대한 신랄한 비평을 썼어요. 이제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죠. 두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만 존재할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찻집 창문 밖으로 서울은 여전히 분주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1년 전에는 읽을 수 없었던 간판들이 이제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고 이상하게 느껴졌던 음식은 이제 위로가 되었어요. 한때는 혼란스럽게 느껴졌던 거리들이 이제는 집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시민권 서류는 내 최종 결정을 기다리며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내가 작업 중인 작은 콜라주가 놓여 있었는데 러시아의 겨울 풍경이 서서히 한국의 산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어요. 그 둘 사이의 경계는 뚜렷한 선이 아니라 요소들의 부드러운 혼합이었고 어디서 하나가 끝나고 다른 하나가 시작되는지 말하기 불가능했어요. 시민권 수여식을 향해 걸어가는 내 주변으로 벚꽃이 만발하고 있었어요. 분홍색 꽃잎들이 작은 희망의 조각처럼 공중에 떠다니고 있었죠. 2년 전에는 이런 광경이 그저 보여주기 위한 것, 예쁘지만 공허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짧게 피는 꽃들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갖는 의미를 보고 있었어요. 드레스를 매만지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 나는 한국 시민이 될 거예요. 서류를 쥐고 있는 내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인이 되면 여전히 나타샤일까? 나 자신의 일부를 잃게 될까? 방 건너편을 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민석 씨가 키가 크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서 격려하는 미소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내 딸 올가는 거의 흥분으로 들썩이고 있었죠. 그녀는 내가 아직 모든 새로운 것에 저항하고 있을 때 이미 언어를 배우고 친구를 사귀며 이 새로운 나라에 너무나 쉽게 적응했어요. 스베틀라나도 거기 있었고 나보다 먼저 이 여정을 겪은 다른 러시아 친구들도 함께 있었어요. 맹세를 말할 차례가 되자 내 목소리가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왔어요. 내 일부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의문을 품고 있지만 나는 이 나라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담당자가 내 솔직한 말에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난 결연히 계속했어요. 의심이 없는 척하지 않을 거예요. 내 여정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어요. 내 손에 들린 한국 여권의 무게가 나를 놀라게 했어요. 그저 작은 책자일 뿐인데 너무 많은 힘을 담고 있었어요. 쉽게 여행할 자유, 새 삶을 꾸릴 수 있는 자유, 다시 어딘가에 속할 수 있는 자유요. 러시아 여권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 둘을 나란히 놓고 보니 그들은 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내가 된 사람의 두 부분이었죠. 그 후 몇 달 동안 배운 것을 활용해 다른 이민자 예술가들을 도왔어요. 서울에 작은 예술센터를 열었는데 새로 온 사람들이 한때 내게 너무 낯설게 느껴졌던 이 문화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죠. 내 혼란과 두려움을 기억하며 처음 왔을 때 있었으면 좋았을 공간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러시아 예술가가 와서 한국 예술에는 깊이가 없어요 라고 말할 때 화내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서 옛날 내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녀를 데리고 한국 전통을 경험하게 했어요. 조용한 정확함이 있는 차의식, 말없이 이야기를 전하는 전통음악, 옛것과 새것을 흥미롭게 혼합하는 현대 예술가들까지. 천천히 내 눈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눈이 가능성에 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민석 씨와 국제예술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의 예술가들이 작품을 공유할 예정이었고 심지어 갈등이 있는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계획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내가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는지 물었어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나타샤라면 빠르고 날카로운 대답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법을 배웠어요. 내 편견으로 쌓은 벽들은 후회해요. 내가 그에게 말했어요. 그 벽들은 무겁고 내가 제대로 보는 것을 방해했죠. 하지만 한국 자체는요? 우리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학교상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올가의 사진들, 곧 파리로 갈래 작품들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주었어요. 단지 안전함뿐만 아니라 성장을요. 내가 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될 기회를요. 그날 밤 일기장에 썼어요. 가장 큰 여정은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사고에서 열린 사고로 넘어가는 것이었다. 비판적 사고를 잃은 게 아니라 다른 눈으로 보며 더 강해졌다. 내 편견은 러시아인 정체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좁게 만들고 있었다. 내려놓음으로써 하나의 세계를 얻었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더 이상 그저 화려한 디스플레이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복잡한 혼합, 역사와 미래 희망이 모두 함께 얽혀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나는 방문자이면서 시민이고 외부인이면서 내부인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 공간에서 내 힘과 새로운 집을 찾았어요. 내 여정은 매일 새로운 이해와 함께 계속되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고집하는 편견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벽을 쌓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